저는 이제 지역 특성상 강남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의외로 영양 결핍이 정말 많아요. 어떤 영양소? 여자분들이 일단 철분, 아연, 그리고 비타민 D는 전 국민, 마그네슘, 헤모글로빈 수치가 흔들리지 않는 철분 결핍 되게 많거든요. 빈혈이 아닌데 철분만 낮은 사람. 빈혈 수치는 정상이에요. 12 이상인데 페리틴이라는 저장철만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식단요. 어떤 식단? 식단이랑 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액이 아니고 음식적으로 이렇게 좀 다룬다면 어떤 것들을 처방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단톡방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오늘은 헬로웰 의원의 김혜영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번 구독자분들 위해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웰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혜영 원장님께서는 이제 김경실 원장님 계셨던 네, 웨이케어에도 있었고 웰케어에 계셨다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맞아요. 이번 달 딱 6개월째입니다. 음. 네. 여기서 선생님은 지금 어떤 진료나 어떤 환자분들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약간 웰리스 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기능의학 환자랑 제가 원래는요. 통증을 오래 했었고 통증.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피부 미용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원래 하던 기능의학으로 돌아와서 물론 통증이랑 피부 미용 할 때도 계속 섞어서 좀 하긴 했지만 완전 찐 기능의학으로 5년 정도 다시 있었었는데 그거를 다 종합해 보니까 기능의학에서 일하다 보니까 요거는 통증이랑 결합되면 좋을 부분이 있고 이게 자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랬던 원장님께 "저 피부랑 줄기세포랑 이런 거 다 같이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가 또 다른 것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웰니스 쪽으로 하고 싶고 지금 워낙 줄기세포가 또 핫하고 또 저도 무릎을 2번 수술해서 줄기세포 치료랑 뭐 PRP랑 주사를 또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처음에는 걷는 게 정말 불편했는데 지금 어쨌든 다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런 걸 다 토탈로 하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고압산소도 하고 싶고 줄기세포, TMS, 기능이야? 미용 다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미용이요? 네. 네. 그래서 얼굴 시술도 너무 하던 게 있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같이 하는 클리닉을 만들었죠. 그래서 '같이 해서 될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는 한국에 웰니스 수요가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도 개원을 1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웰니스 수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능의학 하면 관절 기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검사를 맞춤형으로 해서 영양제 먹는다든지 수액 맞는다든지 또는 검사만 해도 지연성 알러지 검사 이런 거 되게 핫하잖아요. 지금은 좀 사람들이 이해도나 이런 게 많이 높아져서 오시는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최근 한 5년, 한 10년 사이에 꽤 대중적 차원에서도 이런 건강에 대한 이해나 맞아요. 관심도가 엄청 올라간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때 한번 확 확장되고 지금은 사실은 백화점 지하 1층 가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백화점 지하 1 층인데 맛있는 것들이 팝업으로도 많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웰니스 음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1층 가보면 옛날에 구석 끝에에 샐러드 하나 있던 거에서 지금은 앞쪽으로 다 건강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정말 안 사 먹을 것 같은 찐야채 이런 것들도 팔고 신세계강, 신강의 찐야채가 있어요? 찐야채 막 그런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사진 찍고 스무디 같은 것도 냉동 스무디 사실은 그 단가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도 잘 나가고 이제는 미국처럼 어느 정도 따라가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큰 것 같아요. 그 1세대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건강? 건강 인플루언서, 웰니스 인플루언서는 최근 하신 분들이고 1세대 인플루언서들은 다 뷰티 인플루언서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50대가 처음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50대가 되고 40대가 돼 보니까 웰니스 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인제 옷도 파시고 화장품도 파시던 분들이 이제는 건강 쪽으로 많이 체인지도 되면서 그런 인식도 같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그 연예인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연예인분들이 요즘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말고 좀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약간 뭐 한가인 님이나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최하정 님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다들 이제 이제 건강이 뭐 하는지에 대한 이제는 이야기가 옷보다도 패션보다도 화장품보다도 건강.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부가 다 좋으니까 화장을 하는 거 차이로 확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기본 바탕 피부가 좋아야 되니까 관심도 그런 게 더 올라가고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옷보다도 사실 잔근육 있는
건강하고 탄탄한 몸은 뭘 입어도 예쁘잖아요. 그럼 오늘은 제가 사실 조금 뭐랄까 그동안은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건강 문제를 많이 집중했으면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거예요. 좋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해 저 하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여기가 그런 좀 건강하게 미용을 결합하는 제가 보기엔 맛집이라고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뭐랄까 성형수술, 뭐 피부과 시술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안쪽의 건강과 바깥의 이너 뷰티와 아우터 뷰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또 약간 여기에 기능감을 곁들인 그래서 맞아요, 되게 맞아요. 약간 제가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되게 나이가 들었는데 젊어 보이는 연예인분들 있잖아요. 네네. 알고 보니까 다 그 병원에서 하는 게 있었구나. 아, 그 관리 또는 시술이라는 게 있구나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잘 모르거든요. 보통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식단인 것 같아요. 식단이 제일 중요해요. 노화 예방에는 식단이 제일 중요하고 식단의 질도 중요하고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고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적당한 강도의 운동.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타고나는 것도 되게 커요. 우리가 왜 동안이라고 하잖아요. 관리 잘 안 해도. 그렇게 피부가 선천적으로 탄력이 좋고 처지지 않고 좋은 질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상 자체가 턱이 짧고 동그란 형태의 동안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타고나길 근육이 잘 생기고 그리고 체지방이 많이 생기지 않고 대사적으로 유리한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빼고라도 저도 되게 불리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식단이고요. 그다음 수면, 운동, 스트레스 요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제 연예인분들이 식단, 수면, 뭐 운동은 다 하시는데 네. 그런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그걸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항노화가 일어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술이나 관리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요. 시술을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얼굴 쪽 시술을 얘기한다고 하면 얼굴 쪽은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장 좋은 건 보톡스라고 생각해요. 보톡스요? 네. 우리나라 보톡스 가격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한국 의사쌤들 손기술이 진짜 좋잖아요. 얼마 정도의 보톡? 뭐 싼 데는 진짜 뭐 몇만 원도 안 할걸요? 네. 한 1-2만 원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저렴하게 하는 곳은. 근데 보톡스가 어떤 독성 물질을 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볼투툴리늄 톡신을 넣는 건데 그래서 주름이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미간, 눈가, 이마 이런 데 이제 뭐 눈을 뜰 때 이마로 뜬다든지 이런 분들은 보톡스를 쓰면 일단은 그 근육이 마비돼서 생활하면서 쓰는 주름이 안 져지니까 주름 노화가 많이 예방이 되죠. 가성비가 최고인 거는 내성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좀 인제 주름이 확 보일 때마다 뭐 3 개월 단위로 또는 뭐 6 개월 단위로 그건 본인에 따라 다른데 보톡스를 젊을 때부터 인상을 많이 쓰시는 분들 맞아 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름이 져 있는 걸 펴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주름이 이미 생겨 가지고 막 파여 있다.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인제 이게 인상, 표정을 썼을 때 생기는 주름을 하면은 펴 주죠. 예를 들면 저도 지금 미간 보톡스 한 상태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애를 혼낼 때 이렇게 인상을 쓰겠죠? 안 져지죠, 여기. 화날 때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집중할 때 뭘 볼 때 이렇게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게 오래 쓰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고게 요렇게 주름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주름이 져 있어요. 그런 게 노화가 다 되니까. 눈가도. 근데 그 외국에 나이가 있는 이제 여자 배우들 보면 젊었을 때 뭔가 많이 맞아 가지고 나중에 얼굴이 되게 뭔가 좀 흘러내리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톡스의 부작용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필러 같은 거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흘러내린다는 게 안에 있는 물질이 이제 그러니까 필러 같은 걸 넣으면은 필러가 물성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런 게 인제 표정하거나 이제 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예쁘다가 점점 처지니까 이거 그렇지. 콜라겐 매트릭스가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심부볼도 생기고 이러니까 신 뭐요? 심부볼 요런 게 이렇게 처지는 거 요런 게 심부볼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팔자 마리오네트 이런 주름이 인제 도드라지면서 고런 거는 인제 보톡스보다는 필러 쪽이나 해외에서는 인제 고런 인제 이렇게 시술하는 걸 좋아하니까 고런 게 쪼끔 더 있죠. 그러다가 인제 어느 순간 변신해서 나타나는 게 거상 같은 거 인제 많이 해서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얼굴이 저도 좀 처지고 있는데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면 인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성형외과 쌤들이 하시는 건데 여기 잘라서 여기를 좀 당겨서 다시 꼬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상이 잘라서 당긴다고요? 예. 그냥 거상도 있고 미니 거상도 있고 성형외과 하시는 쌤들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해서 저희 환자 중에서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리프팅은 뭔가 들어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리프팅은 이제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것들은 리프팅 기계로 올세라나 써마지 같은 올서마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중에 올서마지는 이제 반복하면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보다는. 그리고 나중에 많이 처지게 되면 그럴 때 이제 결국 리프팅을 하는 가장 강력한 거는 거상 수술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뭔가 높은 에너지를 조사해서 네. 그걸로 안에서 어떤 세포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오징어가 이렇게 약간 익는 것처럼 네, 네, 좀 네, 네. 탄력이 생긴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거상을 아까 얘기했었지. 네. 어. 보통 이제 이런 뭐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영양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피부 위에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영양적으로. 영양제나 아니면 수액적으로나 아. 이렇게 그런 미량 물질들을 넣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약은 아니고. 그런 건 너무 많아요. 그런 건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얘기 꼭 해 주고 싶어요. 왜 약간 우리가 사람들이 술톤이라고 하잖아요. 술톤 아세요? 술 먹으면 술톤? 술톤이 뭔지 아세요? 혈관 확장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술톤이 누구한테 많냐면요. 해독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술톤이 많아요. 왜요? 해독이 안 되니까 그 알코올을 먹으면 그 술톤처럼 얼굴이 계속 왜 우리가 간 안 좋고 신장 안 좋은 사람이 얼굴 까매지잖아요. 해독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을 때 술을 먹지 않아도 얼굴이 술톤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해독을 잘 시켜주면 해독이란 단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의 디톡시케이션 패스웨이를 잘 되게 눌러주면 얼굴이 하얘져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이 왔는데 땀이 막 이렇게 막 얼굴 붉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해독장애 있으신 분들이 치료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그러니까 얼굴에 피부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여기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간 해독 쪽으로 네. 잘 그런 치료한다. 술톤들은 그런 게 도움이 되고 여드름이나 입 주변의 트러블이나 성인용 여드름이나 뭐 모낭염, 뭐 건선 이런 거는 장을 봐야 되고요. 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재밌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해 볼게요. 그렇게 아까 간 해독할 때 어떤 식으로 하세요? 간 해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분이 술을 많이 먹는다, 담배를 많이 피운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끊어야 되죠. 왜냐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도 열심히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이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생활도 좋다 이러면은 간 해독을 도와주는 영양제랑 수액을 써요. 수액 찔리는 거, 혈관 찔리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양제랑 약으로 쓰는데 수액이 훨씬 강력하고 빨라요. 그 수액에는 어떤 것들이 보통 쓰여요? 성분은 이제 많이 하는 성분으로 N아세틸시스테인도 있고 다 인제 성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글루타치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간해독에 쓰이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인제 뭐 태반도 쓸 수 있고요. 플라센타 성분, 태반 우리 라이넥이라는 그런 주사들도 많이 쓸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항산화제를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알파 리포산부터 시작해서. 글루타치온은 보통 영양제로도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수액이랑 영양제랑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영양제 효과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먹는 경구 네. 영양제는? 리포조말이 쪼끔 더 낫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10년 이상 써 봤을 때는 주사가 훨씬 강력해요. 예. 왜 그런 차이가 나요? 얘는 글루타치온은 몸에 들어가면 빨리 없어져요. 딱 그냥 자기 딱 들어가서 짱 작용하고 없어지는 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루타치온은 환자 오기 직전에 투여하기 직전에 믹스해서 바로 투여해요. 그만큼 빨리 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고렇게 써야 되는 산화가 빠르다. 네. 흡수율이 되게 낮아요, 먹는 거는. 네. 그럼 처방도 하세요? 먹는 영양제로 글루타치온? 저는 지금은 안 해요. 그냥 그거 필요할 때는 수액으로만. 네. 그냥 수액이 훨씬 세고 글루타치온 수액을 인제 뭐 600ml에서 뭐 많게는 3000 까지도 쓰니까 그래서 하이도즈 글루타치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 해독에 문제 있을 때 아까 이런 영양적으로 좀 보충해 주는 거. 네.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게 식단이 엄청 중요해요. 그건 너무 잘 아시겠죠. 인슐린 저항성이고 염증이니까 항염 식단이랑 인슐린 저항성이랑 간헐적 단식, FMD 이런 것도 다 도와주고 요즘은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지 않고 대사성 지방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사 문제가 같이 있는 거라서 그런 사람들 여자들은 또 에스트로겐 쪽으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다 같이 보는 거죠. 에스트로겐 대사 해독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것들 강조하세요? 그런 분들은 인제 좋은 에스트로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딘 성분 같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많이 쓸 수 있고 영양제로 아니면 음식으로 둘 다요? 음식으로도 좋죠. 네 음식으로도 좋은데 음식으로 그 유효한 걸 많이 먹으려면 진짜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도 같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쓰고 간해독 성분 같이 쓰고 또 요즘 무활경이 너무 많거든요.
무월경도 많고 다낭성도 많고 이유 알 수 없는 무월경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뒤집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안 좋았고 식습관이 안 좋았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무월경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높진 않다. 하지만 무월경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올리다 보면 생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이고 그런 분들이 또 산부인과 가서 검진도 하고 호르몬제 되게 오래 복용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든 좀 최대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있는데 요즘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워요. 뭐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무언가일 것 같고 그러면 여자분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스레드도 보면 많이 보이는 게 어떤 알 수 없는 만성 피로. 맞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성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많이 있는 사례. 맞아요. 이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진단을 해내고 뭔가 나아가세요?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패턴을 제가 빨리 파악하면 '아 요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제 안에 가설이 서고 그 가설에 따라서 검사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제가 가설을 세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가 들어가야 되고 혈액 검사? 네. 어떤 거 봐요? 혈액 검사는 인제 건진에서 보는 항목을 포함한 자가 면역 검사, 헬리코박터 검사, 아연 수치, 구리 수치, DH 콜치졸 그러니까 호르몬 같은 경우에 성호르몬, 부신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 지 보시나? 예예. 갑상선 호르몬 요런 호르몬을 다 체크하고요. 네. 그리고 알러지 수치도 보고 음.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많이 제가 인제 추세를 보면 여자들이 많이 부족한 게 철분. 철분 의외로 되게 많아요. 빈혈 수치가 흔들리지 않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흔들리지 않는 철분 결핍이 되게 많거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흔들리지 않는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빈혈이 아닌데 철분만 낮은 사람. 철이 없으면 빈혈이 생기잖아요, 철분이 없으면. 근데 빈혈 수치는 정상이에요. 12 이상인데 페리틴이라는 저장철만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식단요. 어떤 식단이? 식단이랑 위가 안 좋은 거예요. 철분이 있는 식사를 거의 못하는 거죠. 철분은 제일 많은 거는 소고기. 네. 근데 우리가 소고기 얼마나 먹어요? 철분 결핍 그러니까 철없는 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철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자들이 생리하잖아요. 아 이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피가 축축축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여자가 좀 잘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생리하는 동안 힘들어요. 그렇죠. 생리하기 일주일 전 동안 또 막 엄청 그 무드 임밸런스를 엄청 겪어요. 막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어요. 그럼 2 주가 있다 날아가죠, 한 달 중에. 그리고 그 생리 끝나고 1 주만 편해요. 그때부터 붓기 빠지고 나 좀 예뻐 보이고 그거 딱 1 주일 하면 그다음부터 또 생리 직전 그걸 겪고 또 생리를 하는 거예요.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해요. 저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여자분들한테 진짜 내가 이거 공부하면 경외심이 든다. 이건 다른 삶이다. 우리랑 완전 다른 삶이다. 잘해 줘야 돼요. 잘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생리할 때 진짜 잘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이 "아 선생님 저가 PMS 때 진짜 노력했는데 이번에 또 폭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예요. 호르몬은 아무도 주변에 다 말려도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건 그 호르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정면으로 맞서서 이기려고 하면 다친다. 그럴 때는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집안에 먼저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먼저 막 먹어요. 그럼 일단 배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먹고 싶은 과자나 치킨을 드세요. 이거 좋다. 응. 그러니까 그 생리 전에 식욕 불안정을 할 때는 또는 그냥 불안정할 때는 일단 좋은 거를 먹고 그러니까 안 먹자가 아니라 좋은 거 먹은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때 제가 약간 그럴 때 저는 토마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은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진짜 좋아해요. 내가 만들기 너무 귀찮긴 한데 그걸 살짝 썰면서 껍질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그거를 알룰로스에 넣으면 진짜 맛있는 달달한 토마토가 진짜 맛있어요, 바질이랑 스테비아 해서. 토마토 같이. 예. 완전 그게 완전 스테비아 토마토. 근데 우리가 스테비아 토마토는 스테비아 토마토지만 뒤로 뒤집어 보면 수크랄로스 토마토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라도 괜찮아요. 제가 그거라도 먹으라고 해요. 그거를 한 박스에 5,990 원, 2개 사면 한 12,000원 되잖아요. 그걸 일단 먹고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케이크 제가 "선생님 저 그때는 케이크 한 판 먹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케이크 한 판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케이크를 사서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토마토 2 개를 먹고 케이크 한 판을 먹는다 생각하시라고. 왜냐하면 그 호르몬을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저도 못 이겨요. 아니면 진짜 그 SSRI 먹어야 되는데 SSRI를 먹어도 쉽지 않아요.
항우울제. 항우울제. 네. 왜냐하면 신경성 폭식증,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때 저 포럼할 때 저 섭식장애 때문에 정말 고통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요즘 세상은 "나 거식증 있어. 나 폭식증 있어." 이거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말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큰 변화긴 하다 이거 생각해 네. 보니까. 저는 02 학번이거든요. 02 학번인데 제가 의대 다녔을 때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의대 생활이 너무 다크해서 빨리 졸업하고 서울로 와 버렸거든요, 부산에서 한 다음에. 왜냐하면 02 학번부터 거의 6 년을 섭식 장애에 시달렸어요, 엄청 다크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는 43 킬로였다가 60 킬로였다가 그냥 방학만 지나면 막 왔다 갔다 하는, 제가 그때 어디 들어갔냐면 그때 뭐 마리떼 무슨 마리떼 프랑스와 바디라인 뭐 그런 거 아세요? 3,400만 원을 내면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냥 굶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지금은 그 매장 없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굶기도 하고 단식원 들어갔다가 담장 뛰어넘어서 탈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굶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리고 진짜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굶은 적도 있고, 음식 저울게 사서 음식을 다 저울로 계산해서 먹은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할 때 뭘 많이 했냐면 이런 얘기 진짜 많고, 근데 저한테 이거 처음 얘기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의사니까 더 부끄러웠어요. 예. 왜냐면 정신과 때 폭식증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혹시 이걸 나라고 애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숨어서 먹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왔다, 선생님 만났다 하면 어떤 거부터 얘기해 줄 것 같아요? 폭식증을 맞서 싸우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이기기 어렵고, 저는 입원까지도 생각했었거든요. 입원 상담까지 했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폭식할 때 '아 나 오늘 샐러드 폭식해야지. 나 오늘 당근 깎아서 당근 다 먹어 버릴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탄수화물 폭식이에요. 기름과 탄수화물, 설탕을 골라보거든요. 예.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아 내가 연근을 폭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토마토 폭식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항상 그 폭식의 끝은 탄수화물이었거든요. 탄수화물, 기름.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제가 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폭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일단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빨리 드세요. 그래서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내가 염증이 쌓여서 지금 포만감을 못 느끼는 건데, 포만감이라는 신호를 계속 줘야지 그게 리셋이 돼요. 아까 염증이라 했는데 저의 추측은 염증성으로 뭔가 포만감을 못 느끼는 문제도 하나 있을 것 같고, 저는 가끔은 뭐 너무 이렇게 교감신경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 이제 신경적으로 감정적 폭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대상태일 때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막을 수 없는 건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신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이제 염증적인 부분들을 낮추면서 일단 방어는 하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들으면서.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단백질과 지방이 포만감 충분히 확실히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걸 먼저 넣어 주고, 네. 폭식이보다는 그냥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탄수화물로 해야 된다면 마지막에 해 주는 거죠. 먹고 싶은 걸 채우되 미리 조금 네. 이제 채워 놓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너무 몸이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로 네. 간다. 그리고 폭식한 다음 날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 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얼굴이 어떻겠어요? 엄청 붓고 못생겨져 있겠죠. 음. 그게 결국 폭식증의 기전은 예뻐지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 되게 기저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음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폭식증 있는 사람들 좀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음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진짜 막 화나면은 남의 차로 막 타이어 빵꾸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 괜히 빵꾸 내고, 저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차 타이어에 왜 빵꾸나 있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내가 못생겨서 그래. 내가 뚱뚱해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원인을 돌리고 그걸 음식으로 달려가서 해결하는 거라서, 사실은 계속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라서 폭식한 그다음 날이 되게 괴로워요. 소화 안 되죠. 속 안 좋죠. 얼굴 붓고 못생겨져 있죠. '나 또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다음 날 폭식을 혹시 하더라도 그다음 날 그 생각을 떨쳐내야 된다고 얘기를 꼭 해요.
그리고 어제 폭식했으니까 오늘 굶어야지가 아니라 예. 어제 폭식했으면 아침엔 먹기 힘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점심부터 정상적인 레귤러 식사를 잘 하라고 먹자죠. 네, 설명을 드려요. 근데 보통은 이제 체중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본능적으로 그냥 굶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거는 기능이 학생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사실은 제가 그때 있었으면 폭식증에서 굉장히 빨리 벗어났을 거예요. 의존성은 생겼겠지만 그렇게 오래 다크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좋겠는데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포지티브입니다. 네. 긍정적이다. 네. 근거는 뭐예요? 비만을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부는 마운자로나 위고비에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운자로 지금 10이 제일 높은 용량이잖아요. 근데 그 용량을 맞아도 효과 없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근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적절한 용량에 처음으로 음식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이따 뭐 먹어야 돼. 나 배고프면 또 폭식하는데. 걱정돼. 지금 뭐라도 안 채워주면 이따 또 폭식할 텐데. 그런 음식에 대한 불안감 있는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저도 또 더 악순환이 만드네요. 예, 예, 예. 근데 자유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식욕이 되게 엄청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식욕 없는 사람 이해를 사실 잘 못해요. 근데 그 삶을 처음으로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아, 이게 자유한 거구나. 그냥 음식에 내가 구애받지 않는 거야. 그냥 음식은 연료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되게 획기적인 거죠. 근데 인제 심리적인 의존이 확실히 있고 많이 쓰다 보면 내성처럼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쩌면 저의 약간 생각도 비슷한 결인데요. 예전엔 제가 그냥 이게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그거 해서 사실 습관은 안 고쳐지고 그냥 그것만 하다가 이제 더 망가진 분들을 많이 봐 가지고 그런데 또 이걸로 도움받아서 엑시트를 잘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같은 관점에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너무 고도비만이거나 너무 대사 문제가 커서 지금 사실 애초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우울감이 너무 크거나 활력이 너무 없어서 밖에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의지가 안 나는 상황일 때 그때 첫 마중물을 낼 때 되게 안전하게 근데 굵고 짧게 너무 오래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생활 습관에 동반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중물 넣어준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어떤 심리적인 대사적인 반응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이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효능감이 이어나가고 자존감이 이어나가고 그러면서 잘 다루면서 이제 싹 이제 그런 약의 역할을 빼는 방식으로 나간다가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되게 포지티브입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근데 그런 지금 이제 뭐 식이장애도 있고 폭식증이 있고 다이어트 때문에 망가진 분이 왔어요. 근데 그때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게 아니더라도 이런 GLP적인 어떤 다이어트 약이 아니더라도 영양적으로 지금 뭔가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보통 보여요? 진짜 많은데요. 저는 인제 지역 특성상 강남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강남 분들이 사실은 뭐 교육 수준이나 사는 수준이 평균 이상은 되실 텐데 의외로 영양 결핍이 정말 많아요. 어떤 영양소? 여자분들이 일단 철분, 아연, 비타민 D는 전 국민, 그리고 마그네슘 정말 많이 나와요. 영양결핍 정말 많이 먹고 비타민 B도 되게 많고요.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의 영상에서 제가 음식 꼭 먹으러 가면 저는 아보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그네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리고 소고기, 좋은 질의 소고기, 달걀, 노른자, 흰자는 선택, 뭐 오메가3가 들어있는 조금 어떤 무언가. 저는 얘들은 사실 뭐랄까 아까 말했던 게 다 그리고 굴은 가끔씩 아연 때문에 저는 먹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것들을 그 수액이 아니고 음식적으로 이렇게 좀 다룬다면 어떤 것들을 처방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단톡방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는 소고기를 꼭 먹으려고 노력해요. 저도 철분이 되게 낮거든요. 제가 또 위산이 되게 없어요. 근데 철 자체가 위에 산도가 있을 때 흡수가 잘 돼요. 미네랄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 여자들 거의 검사해 보면 위산저하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되네.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철분제 부작용이 뭐예요? 먹으면 안 드셔 보셨죠? 네. 철분제 먹으면 진짜 철봉맛 나요. 우리 왜 그 철봉에 이렇게 매달렸다 하면 손에 나는 그 쇠 냄새 있죠. 그거가 진짜 그 쇠 맛이에요. 네. 그리고 변비 걸리죠. 토끼똥 나오죠. 철분제 때문에. 네. 철분제는 변비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만큼 흡수가 안 돼서 전 철분제는 그냥 주사로 빨리 넣어 버려요. 저도 주사 맞고 있고. 그래서 주사 맞고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빨리 수액으로 좀 처음에 하는 것도 네. 의미가 네. 있겠다. 그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철분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빈혈이 없어도 철분이 낮으면 운동할 때 퍼포먼스 안 나요.
와, 네, 이거 철 생각도 못 해봤다. 예. 그 철분 수치 마치고 운동하면 막 무게도 훨씬 잘 쳐져요. 왜냐면 그게 다 혈액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쵸, 그쵸. 에너지를 내는 산소 데 전달이랑. 필요하니까. 예. 와. 에너지 대사에서는 어떻게 쓰이지? 철이? 철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도움이 되죠. 산소를 쭉쭉쭉쭉 기차처럼 운반해 주니까요.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여자들 저는 철분 낮으면 꼭 보충해요. 그래서 빈혈이 있어서 철분을 보충은 좀 늦고 저장철이 떨어질 때 아. 저장철이 늘어지면 선제적으로 보충해 버려요. 맞네요. 그게 너무 심하고 심할 때 이제 빈혈까지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여자들이 스펙트럼이 거의 있네. 탈수돼 있잖아요. 네. 한국인들 거의 탈수돼 있거든요. 아시죠? 물 많이 먹으면 먹는 만큼 소변으로 나가거나 카페인 먹기 때문에 이뇨가 빨라요. 한국인은 카페인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약간 탈수된 상태로 피 검사를 해요. 또 공복에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약간 높게 나와요. 그것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저는 다 기능성 빈혈이라고 보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또 어떤 영양소들 어떻게 보충할 아연도 엄청 부족한데 아연은 굴 같은 거에 많긴 한데요. 저도 아연을 먹거나 근데 아연은 많이 먹으면 제가 아연을 30mg, 40mg 이렇게 처방하면 약간 울렁거려요. 아연이랑 이런 미네랄들이나 비타민 B는 먹으면 많이 울렁거릴 수 있어서 이렇게 저는 또 근데 제 환자들이 다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먹으면 울렁거리고 힘들고 소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주사로 줘요. 초반에는. 좋은 주사. 초반에 주사를 줘야지 빨리 그 기능들이 회복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혈액 검사 통해서 나오는 어떤 영양결 지표들이나 또는 모바일 미네랄도 보세요? 모발도 보는데 모발보다는 혈액을 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왜요? 모발은 예를 들면 칼슘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칼슘이 많아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데도 나가고 있어서 안에는 부족한 건지의 그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게 제가 공부를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 지금 혈액으로 보고 있고 모발을 제가 처음에 기능의학 할 때 2010년도에는 혈액보다는 거의 모발로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완전 혈액으로 돌아선 상태고 훨씬 환자들을 증상이랑 맞춰서 진료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모발이 아시다시피 모근에서 잘라야 되니까 긴 머리면 이만큼 잘라가지고 다 버리고 위에만 쓰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잘라야 되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 아까 위산 얘기 나왔었는데 저도 또 우리가 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좀 간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위산 저하 있는 분이 꽤 많은 것 같고 엄청 많아요. 근데 위산 저하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또 다양하잖아요. 왜냐면 장 문제도 위산에서 그쵸. 저에서 오기도 하고 네. 아까 영양 소화 안 되는 것도 오고 엄청 많이 오죠. 그래서 여자분인데 소화하다가 특히 단백질 먹으면 소화 안 된다.